그 3장의 그 이제 두 번째 그 부분에 보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거 이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시각화라는 게 있죠. 그 빅데이터 시각화. 근데 시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게 될 때 가장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보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시각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 배웠었던 그 기본적인 거 있죠. 그 정도로 설명하고 있고 뒤에 그 책의 이제 12장 이제 맨 뒷부분에 보면 12장과 13장 그 12장에서는 기본적인 시간, 분포, 관계, 비교, 공간 이런 시각화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별도로 ggplot2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다양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 13장에서는 이제 지도를 사용해서 지도라는 게 이제 SHP 파일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구글 맵을 여러분들이 오픈 API로 그 무료로 API 키를 받으면 구글 맵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거기서 원하는 이렇게 맛집 뭐 이렇게 그 카페 이런 거를 이제 지정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1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선 그래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이제 파이 차트, 뭐 이제 누적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그리는 거, 선 그래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잘 듣고 요거는 이제 레포트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에 그 책의 112페이지인가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풀어서 애드모드에 어떻게 포스트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레포트를 좀 업로드를 해주면 제가 그 프로파일 사진을 또 봐서 보너스 점수까지 해서 점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소개를 이제 할게요. 책에서도 보면 그 다양한 이제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다양한 그래프는 또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탕화면을 반드시 이거 설치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또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기 일시정지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좀 누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해보면 말소리 설명만 듣고는 전혀 그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 들은 다음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책에 이제 다 코드가 있으니까 책에 있는 코드를 한 번씩 연습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안 해보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저를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책을 보고 그걸 다시 한번 익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해보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 그래프를 쓰는 거니까 여기 이제 그 아래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래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데모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HRA, PHICS 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많이 이게 이제 한 화면에 이렇게 파라는 PAR 함수 파트라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붓꽃인데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상관도 분석을 하는 지형 이런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씩 좀 볼 텐데, 여기서는 뭐 고수준, 저수준이라고 했으나 이게 표현이 수준이 높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뭐 범례를 넣는다든지 선을 다시 한번 긋는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어떤 데코레이션 정도, 그러니까 추가적인 옵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조금 더 다양한 그래프들은 ggplot, install.package를 해가지고 얘를 불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12장, 13장에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거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래프를 기본 내장 함수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선 그래프, 그다음 막대 그래프, 박스 그래프, 히스토그램, 파이 차트 뭐 비슷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 정도로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뭐 레포트는 바 플롯,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112페이지에 있는 예제 연습 문제가 선그래프, 플롯 세 가지를 아마 레포트를 내셔야 돼요. 플롯, 바 플롯, 그 다음에 파이 차트. 그 사용법을 반드시 좀 알고 연습해서 레포트를 좀 내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수준이라는 게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축을 추가한다든지 범례를 넣는다든지 선을 긋는다든지 점을 찍는다든지 글씨를 넣는다든지 제목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 이게 아니고요. 추가적인 그래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넣는 옵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먼저 플롯 함수였죠. 그러니까 플롯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요. 함수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x값, y값 뭐 하나만 있으면 이제 x는 1, 2, 3, 4로 해서 하고요. 두 개의 값에 대해서 x와 y에 대해서 뭐 주요 타이틀, 서브 타이틀, x축, y축 레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축의 값, 그 다음에 색깔, 픽셀 값,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요 다운표로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그 예제가 95페이지에서 보면 다양한 그 옵션들에 대한 이제 인수, 이거 이제 옵션들 인수들에 대해서 x는 x축의 자료, 요게 여기 있나요? 이게 지금 설명이 이제 x축의 자료, y축 자료, 그 다음에 그래프 제목, 그래프 부제목, 그 다음에 x축 레벨, y축 레이블,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 그래프 형태를 결정하는 거. 요게 이제 그래프의 요게 형식을 지정을 할 때 쓰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타입에 대한 옵션이에요. 이게 타입이 뭐 예를 들어서 P다 그러면 점으로 찍는 거고요. L이다 그러면 라인, B다 그러면 점과 선 같이 찍는 겁니다. 타입에다가 이거는 테두리 지정하는 거예요. 테두리 값이 높아지면 이제 테두리가 진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색깔, 플랫에 나오는 점들의 색깔. 이거는 또 그에도 이제 LTY라고 해서 선의 종류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점의 모양을 픽셀 값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한번 간단한 거 X가 한 5개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벡터 형식으로 29 첫 번째 값, 14, 9, 26, 15 5개 정도 하나 둘 세 개. Y 값은 해당되는 게 29일 때 9,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6, 27, 그 다음에 10죠. 그래서 플롯 일반적으로 x, y 하게 되면 x와 y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x가 지금 14일 때 뭐 그게 y 값죠. 3 이렇게 찍어주는 거고 x가 뭐 29일 때 9 찍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9일 때 뭐죠? 26 요거네요.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롯을 xy 그렇지 않고 그냥 플롯을 x만 하게 되면 있잖아요. 요게 이제 x 값에 대해서만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x 값에 1, 2, 3, 4, 5. x 그러니까 x는 1, 2, 3, 4, 5고 요 x를 y축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플랫 y 하게 되면 1, 2, 3, 4, 5에 대해서 y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축 제목 넣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다른 예제가 이제 타입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타입은 이게 동그라미죠. 그래서 플랫에서 x, y 타입을 예를 들어서 L로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타입은 땡땡인가 보네요. 그렇죠? 텍스트로 보면 플랫의 타입은 typ2네요. typ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타입이 L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뭐 5다 5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을 같이 그려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그렇죠? 그래서 이 색깔을 또 여러분들이 타입 다음에 COL 컬러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 그 숫자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값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녹색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옐로우다 YLLOW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요거고요. 플랫 x에 대해서 y값 이게 없으면 1, 2, 3, 4, 5에 대한 이제 y축 값들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제 이런 옵션들을 지정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긴 하나 이게 계속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요거는 이제 숙지를 해야 되겠죠. 요거 그렇죠? 그다음에 PCH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동그라미니까 이제 요 1번이 기본 디폴트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CH라 그래서 여기 11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11번이 요 별표 요거죠. 요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가령 16번 하게 되면 그죠? 16번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에 이제 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번호. 그러니까 요 번호를 이제 여러분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로구나. 그래서 필요한 모양을 찾아서 여기서 PCH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PAR 함수라는 건 여러 개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한 화면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화면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PAR입니다. 그래서 이 PAR에 대한 예제가 101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막대 그래프 위에 선을 긋는다라는 게 이제 요 예제거든요. 그래서 요 일단 바 플랫이라고 하는 게 막대 그래프예요. 이따가 보면 막대 그래프. 그래서 아까 요 데이터를 이제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BAR, PROT라고 해서 가령 이제 뭐 x 값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바 플랫이 되고 요 위에다가 뭐 선을 긋고 싶다 그러면 그때 PAR 이라는 함수를 써서 new는 t 위에다가 이제 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플랫이라는 선을 그어서 x 위에다가 뭐 타입은 이제 동그라미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플랫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요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해보면
요게 바플랫을 이제 먼저, 바플랫을 이제 이렇게 그렸죠.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PAR이라는 걸 여기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랫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그죠? 이렇게, 원래 있었던 막대 그래프 위에 선 그래프를 겹쳐서 나타낼 때 쓰는 함수가 파예요. 파. 이게 이제 이런 정도로도 쓰이고요. 중복 그래프. 그 다음에 영역으로 나눠서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요건데, 요게 엠플로라는 이제 뭐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거는 이제 3x3인데요. 3 곱하기 3으로 나눠서 그러면 토탈 3, 3, 9, 9개죠. 그러니까 하나, 2개, 3개, 4개, 5, 6, 7, 8, 9개의 그래프를 3개 3x3 행렬로 한 화면에. 그게 이제 이 책에 여기서는 이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 교재 101페이지 아래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 파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이제 물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려진 그 그래프 위에 겹쳐서 이렇게 그릴 때 이런 때도 PAR이라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하나면에 이제 여러 개 쓸 때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바플랫, 그 다음에 선 그래프, 라인, 그 다음에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이걸 한 번씩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플랫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BAR, PLOT 이래가지고 X라는 놈을 HORIZ라는 옵션을 T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true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막대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없으면 기본적으로 세로 이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적 막대 그래프예요. 하나 화면에 이제 하나의 막대 그래프 안에 여러 개, 이건 4 곱하기 2의 이제 값으로 지정된 요 값들을 그 중첩돼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전드라는 거는 이제 범례를 표시하는 거고요. 선 그래프는 플랫을 써요. 그래서 바 그래프가 아니라 플랫 하게 되면 이게 선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X. 그래서 타입을 좀 이제 쓰게 되면 PLOT X가 TYP 해가지고 L 하게 되면 이제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라인을 그리는 거. 그죠? 5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라인 대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추가가 됩니다. 그죠? 이중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랫 해놓고 거기다가 라인이라는 그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저수준 그런 건데 옵션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선을 이제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그죠? 뭐 플랫 했고 플랫 해서 y에 대해서 y는 타입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얘도 5로 하고 색깔을 뭐 블루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파라고 쓰게 되면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라인스 이제 이래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을 typ a라고 하고 컬러를 블랙 그렇죠? black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나 화면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라인이라는 옵션을 써도 되고 PAI라는 걸 써도 되고 그래서 또는 이제 매트 플랫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이제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XYZ가 있는 경우에 바인드 할 수 있다 그랬죠? 컬럼으로. 그래서 행렬을 꺼내서 얘에 대해서 그리고자 할 때
이렇게 이제 뭐 레전드를 넣어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매트플랫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행렬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에 다중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105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렇죠? 파이 차트는 그 말 그대로 파이 있죠? 피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x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 x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x에 대한 파이 차트를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고 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넣고 픽셀 값 넣고 비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썸으로 나눠주면 비율이 되겠죠. 이거 100으로 곱하면 %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LEBLS라는 값을 넣어서 여기다가 레이블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 반경을 1.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비율대로 파이 차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비율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를 이제 1로 보고 그러니까 100으로 보고 비율 곱하기 100이니까 100%라고 보고 각각의 비율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108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은 HIST라 해서 막대 그래프하고 좀 비슷한데요. 요거는 이제 그 R롬이라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여러분들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평균 12고 편차가인 정규분포의 랜덤 데이터를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2인 거 300개를 이제 x라는 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요 명령어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x 값에다가 random 랜덤 노멀이라는 얘기가 300개를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2인 거. 그렇죠? 그럼 x를 하게 되면 이렇게 3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평균이 10이면서 편차가 2인 것들. 요거에 대해서 또 지금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어는 HISTX. 그렇죠? 하게 되면 얘를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정규분포가 됐죠. 이렇게. 그렇죠? 평균이 요 1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랜덤 넘버에 대한 히스토그램, 요 구간을 이제 똑같이 나눠가지고, 뭐 4와 요 5 사이에 있는 개수가 되겠죠, 개수. 평균이 10이니까 여기 개수가 가장 많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밀도 함수를 그리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HIST라는 X를 그리는데, FREQ라는 옵션을 false로 하게 되면, FRE frequency, false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이게 아까와 달리 이렇게 이제 요 y축에 대한 그 확률 값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 추가하는 거. 여기다가 lines, lines, dnsit. 아까 x 데이터에 대한 밀도를 이제 추가해 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값들을 이렇게 찍어서 선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를 1인 각자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1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 8, 9, 10번 문제 있죠. 데이터는 거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 현황, 삼성, 뭐 후웨이, 애플 뭐 이런 거 있죠. 그에 대한 그 수량인데요. 얼마나 많이 팔았냐. 그거에 대해서 그 바플랫을 써서 막대 그래프를 쓰면 되고, 그러니까 바플랫,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게 뭐냐면 bar, plot, 바플랫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플랫죠. 9번은 10번은 파이. 이 함수를 써서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얘를 그런 예를 있죠. 얘가 그렸다 그러면 그 스크린 있죠. Alt 프린트 스크린 하게 되면 요 파일이 이제 요 소스 코드 있죠. 요 소스 코드와 요 그래프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이렇게 한글에다가 그렇죠? 한글 파일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다 학번 이름을 적고요.
그죠? 여기다 컨트롤 V 하게 되면,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얘를,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을 하면, 이렇게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게 캡션이, 잠깐만요. 그죠? 그래서 펑션 프린트 스크린. 그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하고 요 결과가 나오도록.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3개,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그래서 얘를 학번 이름점 파일로 저장을 해서, 학번 이름점, 여기다가 학번 이름점 hwp로 저장을 해서,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add 모드가 있죠? 그래서 add 모드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기술위에서 포스트라는 데 가서 여기다가 이제 본인의 학번하고 이름을 적고요. 학번, 이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제 넘버 1, 그죠? 연습 문제, 3장 연습 문제, 그죠? 8번, 9번,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학번 이름 적고 여기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보면 attach file and image. 그래서 이걸 눌러서 아까 만든 학번 이름점 hwp를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이거 포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요 에드모드 프로파일에 가가지고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세요. 그래야지 본인 그 나중에 그 시험을 혹시 이제 줌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10점인데 얼굴을 업로드 안 하면 5점으로 드릴 테니까 얼굴을 업로드해야 10점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주까지 반드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